미국의 눈밖에 나버린 한국의 상황,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한미 관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방면에서 한국을 압박하거나 면밀히 감시하는 듯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불편한 시선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미국이 한국을 향해 보내는 여러 경고 신호들을 종합하고 그 배경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미 관계의 이상 기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조치입니다. 이 조치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대외 기술 통제 정책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팽창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특히 1949년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은 자유진영의 기술이 공산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법을 정비하고 서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간 수출통제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략물자의 공산권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1954년에는 민감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정된 국가와는 원자력 및 첨단 과학기술 교류 자체를 단절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현재의 민감 국가 목록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목록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위험국가로 북한과 이란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 그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려는 바로 한국을 경유한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한 최첨단 기술이 한국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경쟁국인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20나노 반도체 기술이 유출된 사건, SK하이닉스 전직 연구원에 의한 기술 유출 사건, 심지어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연루된 기술 유출 사건 등은 미국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고 중국인들이 군사행정 주요 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 역시 미국의 신뢰를 잃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입한 첨단 기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출의 잠재적 통로로 인식되는 한국에 지금 조심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한국 압박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자국의 교역 촉진법에 따라 3가지 기준을 통해 각국을 평가합니다. 그 기준은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넘는 규모로 8개월 이상 지속된 외환시장 개입 달러 순매수입니다. 이 중 3개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 분석 대상국, 2개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55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 GDP의 5.3% 2가지 요건에 해당되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지표에 따른 기계적인 분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미국의 불편한 심리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미 재무부가 향후 보고서부터는 분석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예고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뿐만 아니라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정부 투자기관을 활용한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 시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 출입 관리 조치 등 더욱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각국의 정책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이 미국의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하며 향후 통화 및 재정정책 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감시가 더욱 뼈아픈 이유는 현재 한국 경제가 극심한 내수 부진과 부채 위기에 시달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해야 할 내부 경제 체력이 바닥나면서 작은 외부 변수에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과거 외환위기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쓸 돈이 마르자 내수 소비는 고사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줄도산 위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불과 3, 4년 사이에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업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방어적 경영으로 움츠러들고 있으며 회사채 발행이 막히고 단기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일부 정리했다고 발표했지만 금융 부실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이처럼 내수가 어려울 때마다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작된 미국의 관세 전쟁은 한국의 수출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무섭게 추격해온 중국의 기술력은 여러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몇 년간 특정국에 편중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거대 시장을 잃어버리는 외교적 실책까지 더해져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부실한 내수를 수출로 지탱해왔던 기존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입국 제한 국가를 분류하는 옐로우 카테고리에 한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국 제한은 보통 레드, 오렌지, 옐로우의 3단계로 나뉘는데 북한, 이란과 같은 적성국이 레드 카테고리에 미얀마, 라오스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오렌지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옐로우 카테고리는 당장 제한은 없지만 미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위 카테고리로 격상될 수 있는 경고 대상 국가를 의미합니다. 물론 한국이 당장 캄보디아처럼 옐로우 카테고리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칠 수준의 경제력,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 테러와의 연관성 부재 등은 한국이 불안정 국가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지정과 국무부나 국토안보부가 관할하는 입국 제한 조치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한미 관계의 불안정성을 방증합니다.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 과거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미국 국립연구소 기술의 한국 유출 사건 등은 미국의 우려를 키우는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은 기술안보,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미국의 불편한 시선과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로 민감 국가로 지정되고 과도한 흑자를 이유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경제 위기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난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후 외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 보호 및 안보 시스템의 획기적인 강화, 특정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실리 외교의 복원, 그리고 내수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틀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